배우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도형의 닮음이 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어려운데 어디서 어렵냐면 활용해서 도형이 닮아 있는 게 숨겨져 있으면 안 보입니다. 거기서 어려워. 그러면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보조선을 그려주어서 닮은 거를 찾아내야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기존에 나온 문제만이 아니라 선을 그어서 얘를 유도해서 풀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얘가 되는 학생 안 되는 학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도형의 닮음이 세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얘가 중단원이 되겠지요. 여기는 조금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고 얘가 하나다. 이렇게 끊어서 보면 되겠고 피타고라스 정리는 옛날에는 중3 때 배웠던 것이 중2 때 내려왔는데 어떻게 됐다? 간소화됐다. 부담 갖지 말아라. 피타고라스 생각보다 해보니 되네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부분을 먼저 읽고 닮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수학에서의 닮음은 어떻게 쓰는지 여기 보면은 여기 피라미드 모양 있지? 이 탈레스 아저씨 또 나옵니다. 탈레스 아저씨 얘기를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핵심 짚고 넘어갈게. 지금부터 이 내용을 읽어보세요. 다른 내용은 그냥 읽어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자, 우리가 합동을 배우고 이제 닮음을 배우는데 쉽게 말하면 합동은 결국은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아야 돼. 물론 넓이는 당연히 같습니다. 그래서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은 도형을 우리가 합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선 3개를 그어서 이제 합동 표시를 했었지. 그러면 이게 합동인데 합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닮음의 일부분이야. 왜요? 그러면 닮은 도형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닮은 도형은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는 똑같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닮아있는 도형이 있어. 어떤 거야? 원. 원은 모든 원이 다 닮았습니다. 사이즈가 다른데요? 괜찮아. 왜? 모양이 똑같거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정다각형, 특히 정삼각형. 정삼각형을 내가 너희들한테 그려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모두 다 10개면, 10명이면 10개를 전부 다 다르게 그릴 거야. 왜요? 변의 길이가 다르거든. 각은 전부 다 똑같이 60도, 60도, 60도를 만들 텐데 그래서 정다각형은 모두 닮음이고 원도 닮음이고 우리 입체 도형에서는 정다면체, 구 이런 게 전부 다 닮은 도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러면 닮은 도형을 수학에서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윗줄에 나와 있는데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했어. 도형을 2개가 있는데 그 도형 하나를 확대하거나 하나를 축소를 했을 때 걔가 일치해버려. 꼭 맞아 떨어져 버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걔를 닮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이즈는 달라요. 그런데 다른 사이즈를 축소하거나 확대시켜가지고서는 합동을 시켜버려. 그랬을 때, 얘가 성립되는데, 그럼, 둘이 닮은 도형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다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A 삼각형, 얘는 B 삼각형, 그 다음에 얘는 C 삼각형. 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봤더니 A랑 B랑 닮았니? 그때 닮았대. 닮았대. 닮은 도형은 S자를 쓰러뜨려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닮았어? 그러면 길이를 가지고 너 얘가 몇 센치고 얘가 몇 센치야? 그랬더니 나는 얘가 10이고 나는 얘가 15야. 이렇게. 그래? 2대3으로 닮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변의 길이를 가지고 몇 대 몇으로 닮았다. 이렇게 해서 닮음의 정도를 얘기해 줄 거거든. 숫자로 표현을 해서. 그러면 C한테 야 너는 몇이야? 그랬더니 나 10이야. 그러면 우와 우리도 닮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애가 이런 거지. 이거는 합동 아니에요? 닮았다가 아니라 합동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뭘까? 재석아, 얘는 합동일까 닮음일까? 닮음이요. 닮음? 응. 닮음이야? 준성아, 얘는 합동일까 닮음일까? 동. 합동이에요. 자, 둘 답니다. 대답하는데 왜 이렇게 꾸물꾸물거려? 왜 그러냐?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 자, 얘들아. 1대1로 닮은 게 합동이야. 그러니까 합동은 닮음의 일부분이야. 그거 간단하게 생각해. 합동과 닮음이 별개가 아니라 닮음은
1대1로 닮을 수도 있고 1대2로 닮을 수도 있고 2대3으로 닮을 수도 있고 뭐 2대 2분의 1로 닮을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율로 표현을 할 거거든. 몇 대 몇으로 닮았는지. 그래서 그 닮음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1대1로 닮은 것을 우리는 합동이라고 했고 그거를 먼저 배운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거는 1대1 닮음이고 이제는 1대 몇 닮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옛날에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상인이잖아, 상인. 소금 가지고서는 이렇게 나귀에다 실어갖고 내가 왔다 갔다 했던 그 주인공. 이 탈레스가 장사를 하면서 이집트 피라미드 지금도 가보면 땡볕에 아무것도 없는 땡볕에 피라미드만 뚝뚝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걔가 옛날에 이 시대적인 배경에 지나가던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그래가지고서는 지팡이, 자기 막대기, 지팡이를 딱 땅에다가 꽂아놨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는 내 지팡이의 그림자, 피라미드의 그림자, 피라미드는 그림자가 크고 내 거는 작고 그러면서 갑자기 저 피라미드의 높이를 잴 수 있지 않을까? 라면서 이 닮음의 원리를 이용해서 실제로 피라미드의 높이를 쟀다라는 거야. 너희가 피라미드가 얼마나 큰지를 안 봐서 그러는데 피라미드가 결국은 이렇게 돌을 쌓은 거잖아.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벽돌 쌓듯이 그래서 얘가 점점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돌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돌의 높이가 얼마인 줄 아니? 너희들의 키를 뛰어넘어. 성인 남자의 키를 뛰어넘어. 이 돌 하나가. 그래서 이 커다란 돌을 대체 어디서 여기까지 이거를 갖고 와서 이 큰 거를 지었을까? 그게 불가사의한 거야. 그래서 얘가 뭐 몇 대 불가사의 할 때 피라미드가 들어가는 이유가 주변에 이런 큰 돌이 없대. 대체 이 큰 걸 어떻게 갖고 오냐고. 그 시대에. 신기하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설명이 불가능하도다. 그래가지고 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 높아. 그리고 경사졌잖아. 그런데 얘의 높이를 재려면 비스듬한 걸 재는 게 아니라 뭘 재야 되는 거니? 얘의 이렇게 수직 높이를 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를 실제로 잴 수가 없었단 말이지. 그 당시에 뭐 위로 꼬챙이 뚫고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비례식의 원리, 결국은 닮음을 이용해서 얘가 쟀다. 나중에 뭐라고? 아리스타르코스, 뭐 이름도 기네. 이 사람도 수학자야.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지. 이 사람도 그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글을 쓴 걸 얘가 연구해서 뭔가를 남긴 거지. 태양과 달 크기도 측정을 하고 거리도 측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가 뭔가 글을 남긴 거야. 업적을 남긴 거야. 그래서 거리도 계산하고 크기도 추측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원리가 뭐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닮음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이용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지.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보면 피타고라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피타고라스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했는데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수가 중심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물은 수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야 봐봐 1 더하기 1은 똑같지. 불변하지. 근데 새로운 거 나왔지. 봐봐. 똑같은 재료로 또 다른 다양성을 창조했어. 숫자야말로 진리야. 숫자는 모든 것을 다 상징하는,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완전수라는 것도 표현을 했습니다. 완전수는 야 28의 약수가 뭐니? 그랬더니 28의 약수는요. 1 더하기 2 더하기 1, 2, 4, 7, 14래요. 그러면 약수를 합해볼래? 그랬더니 28이 나와. 오 이런 독특한 숫자가 얘는 완전하도다 완전하도다. 그래서 얘가 완전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6은 어때? 6은 1, 2, 3, 6. 근데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거는 빼고 나머지를 더하는 거야. 얘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8은 1, 2, 4, 8. 자기 자신 빼고 더해보세요. 똑같지 않지? 8은 완전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수를 합했는데 자기 자신을 뺀 약수를 합해서 어떤 수가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완전수라고 한다. 얘가 이제 이름을 붙여준 거야. 이런 숫자를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준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했냐면 악기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야 너 저기 뭐냐 쇠줄 좀 끊어와. 그랬더니 쇠줄을 이만큼을 딱 끊어왔어. 팽팽하게 잡아당겨봐. 그래갖고 띵 했더니 어떤 소리가 났겠지. 띵 하고 소리가 난 거야. 그래서 야 이번에는 이거 절반 가져와. 얘가 1이라면 이거를 절반으로 자른 거 갖고 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2분의 1이지. 야, 얘 팽팽하게 당겨봐. 그래서 띵 했더니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길이가 1일 때랑 그 다음에 길이를 절반으로 잘랐을 때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소리가 5도 높은 소리가 난대. 이 관계를 파악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애가 저는요 길이를 이만큼 가져왔어요 이렇게. 그럼 너는 길이가 얼마냐 했더니 저는 2입니다. 그럼 너 반절해 그랬더니 저는 요만큼이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그랬더니 얘를 튕겼을 때보다 길이가 짧아지니까 5도가 더 높은 소리가 난 거야. 그러면 연두색 얘는 1이라는 길이를 가져왔을 때에 걔를 튕긴 것보다 걔를 반으로 하니까는 걔보다 상대적으로 또 5도가 높은 거야. 그렇게 따지면 얘보다 얘가 5도가 높고 얘보다 얘가 5도가 높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3분의 1을 자르면요? 그러면 8도 높은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봐봐. 모든 것은 2분의 1, 3분의 1 숫자로 다 계산해가지고 그 길이만큼 딱딱 자르니까는 규칙에 성립하잖아. 5도가 높고 8도가 높잖아.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길이를 다르게 하면 다르게 할수록 어땠겠니? 아름다운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가 만들어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처음에 빨간 걸로만 두 줄로만 악기를 만들었다고 해봐. 그러면 원래 5도 높은 이 두 가지만 표현하는 현악기를 만들 수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음이 우리가 피아노 건반 두 개만 친다고 하면 돼. 도솔, 도솔, 솔솔, 도솔, 도솔 이렇게 도도도도 솔, 도도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한계가 있겠지. 그런데 얘가 2짜리랑 1짜리랑 그거의 또 절반. 그러면 얘가 기본 소리, 5도 높은 소리, 또 5도 높은 소리 그러니까 3개의 현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면 아까보다는 더 다양한 소리를 만들겠지. 그러면 악기가 하나씩 현이 늘어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니? 더 다양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겠지. 근데 그 안에 규칙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어. 그래서 음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의 몇 분의 1, 몇 분의 1, 몇 배 늘려, 몇 배 줄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악기까지 만들어서 그거를 즐길 수 있는 예체능으로 보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숫자를 가지고 나중에 미술의 비율의 예를 갖다가 뭐 황금비라든지 몇 대 몇에 안정된 비라든지 너네 카메라 사진 찍을 때 봐봐. 비율 보면은 설정할 때 3대 4로 할래요? 16대 9로 할래요? 요거 나와 있어. 그게 전부 다 뭐야? 숫자를 가지고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만든다라는 얘기야. A4 용지 사이즈, 사진 엽서 사이즈, 신용카드 사이즈, 명함 사이즈, 가로 세로의 비율이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그 사이즈의 비율이래. 어디서 나왔어? 숫자에서 나왔다고. 피타고라스 학파들은 이렇게 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믿었던 그런 학파입니다. 그런 학파에서 그거를 위배되는 뭔가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막 사람이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순마노트 쫙 나와 있어. 결국은 뭘 배워야 되느냐? 닮은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표현, 개념을 배운 다음에 어떻게 닮은 비를 표현할 것인가. 내가 아까 길이의 비로 몇 대 몇 닮았다. 닮은 도형은 비례식으로, 그러니까 비로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거기서 나타나는 변액기와 각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총 내용이야. 소단원 내용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배우는 거 너무 쉬워.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 개념도 많기 때문에 쭉 보고 넘어갑니다. 닮음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야, 너 아빠 닮았어. 너 엄마 아빠 다 안 닮았어. 이럴 때의 닮았어의 개념과 수학에서의 닮았다라는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거지. 그치? 원래 사진이 있는데 얘는 가로로만 확대를 했고 얘는 세로로 20% 축소를 냈습니다. 가로는 건드리지 않았어. 그 다음에 얘는 가로로는 확대하고 세로로는 축소했어. 그러면 가나다가 원래 사진에 비해서 닮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해바라기가 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인 거지. 수학에서 닮은 것은 어느 것일까? 선뜻 보면 닮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학적으로는 No, 안 닮았습니다. 닮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수학적으로는 닮음을 할 때 중요한 건 뭐야? 가로, 세로를 전체 축소하든지 전체 확대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가로만 세로만, 얘는 확대, 쟤는 축소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도형이 나왔을 때 일정 비율로 확대, 축소하면은 짠! 합동 이렇게 되는 거야. 겹쳐지는 거야. 포개어지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닮은 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치? 자, 삼각형 ABC, 삼각형 DEF 중요한 거 보니 순서대로 가져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대응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기호로 나타내면 이 S를 이렇게 쓰러뜨려 놓은 걸로 합니다. 왜 S를 쓰러뜨려 놨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 S가 용어 나와 있을 텐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 영어로 뭐라고 나왔니? similar. 닮았다 라는 뜻이야. 근데 얘는 영어고 얘는 라틴어야. 나 라틴어 읽을 줄 모른다 그랬지? 그래서 얘를 시밀리스라고 읽지 않습니다. 나 못 읽겠어. 라틴어 몰라 나도. 그래서 영어로만 읽을 수 있는데 얘가 이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야. 그래서 이 앞자를 딱 쓰러뜨려가지고 정말로 뉘었어. 그래서 닮았다라는 표현을 쓰기로 합니다. 얘는 닮음, 얘는 합동, 얘는 넓이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 줄이면요. 삼각형 ABC. 삼각형 DEF. 얘는 뭐예요? 넓이를 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거 어디에 나와 있니? 중학교 1학년 책에 우리가 삼각형의 작도, 삼각형의 합동할 때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다 알아두고 나온 김에 확인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여기 있는 파란 거 쓰면 얘도 파란 거, 빨간 거.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됐으면 얘도 이 순서대로 써주시라. 닮았다는 거를 쓰시라. 자, 닮음 도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 특징들이 있습니다.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면은 외워집니다. 제대로 딱 생각을 해봐. 외워지는 게 너무 많아. 자, 삼각형 두 개가 있는데 얘가 지금 변의 길이를 보니까 A씨가요 3칸인데요? 그러네. 그러면 얘는 봤더니 6칸인데요? 아, 그러면 길이가 3대 6이니까 1대1라고 얘기해도 되겠네? 그렇지. 우리는 B라고 하는 것은 몇 대 몇 쓰면은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쓸 거거든. 그래서 분수나 소수가 나와도 자연수로 고쳐줄 거고 큰 수가 나와서 더 줄여줄 수 있으면 더 줄여서 간단하게 만들어줄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3칸인데 6칸이 나왔고 그러면 너는 그랬더니 너는 저는 4칸인데요. 근데 너는 저는 8칸인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그럼 너는 4대 8이구나. 그랬더니 얘도 간단히 하면은 1대1로 나타낼 수 있네. 얘는 뭐가 되는 거니? 변의 길이의 비야. 변의 길이의 비. 근데 어떤 변이야? 대응변이지. 대응변이 뭐니? 대응변, 대응점, 대응각 얘는 합동에서 나왔던 용어인데 얘를 포개었을 때 포개어지는 거. 각이 포개어져요. 대응각. 변이 포개어져요. 대응변. 길이가 각각 같았어. 근데 닮음에서는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길이의 비가 같게 나오는 거야. 지금 그거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대각선은 길이가 얼마인가 봤더니 얘는 5칸이래. 얘는 5칸.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나중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보니까는 10칸 정도의 길이랑 같대. 그러면 얘는 5대 10이라고 해놓고 얘는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3대 6이나 4대 8이나 5대 10이나 전부 다 간단하게 나타내 보니까 1대 2인 거야. 그럼 우리는 이 도형이 1대 2로 닮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대응변의 길이의 비 1대 2, 닮은 비 1대 2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럼 닮은 비가 뭐예요? 대응변의 길이비야. 외우세요. 닮은 비가 뭐라고? 일정하는 다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생략하고 대응변의 길이비가 닮은 비라고. 그럼 길이비 말고 나중에 또 뭐 나와요? 넓이비, 부피비 다 나와. 그래서 넓이비는 우리가 넓이를 따져줄 때 그러면 이제 넓이비를 살짝 한번 보고 갈까?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려주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얘가 1번이라 그러면 1번. S라고 할게, S. 얘가 넓이 S면 얘도 S, 얘도 S, 얘도 S, 얘도 S. 몇 개 나오니? 4개 나오네? 그럼 넓이 비는요? 1대 4네? 이렇게 되는 거야. 변의 길이의 비, 닮은 비는 같이 갑니다. 닮은 비가 변의 길이의 비이기 때문에 그래. 1대 2로 닮았어? 그러면 넓이는 1대 4로 닮았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몇 개 들어가냐? 그러면 얘가 이체 도형이면 부피도 생기겠지. 지금은 평면 도형이라서 부피는 안 생기지만
나중에 입체 도형이면은 부피비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 다 배우게 될 거라고. 그래서 지금은 닮은 비가 뭐냐? 대응변의 길이비를 닮은 비라고 해요. 길이비를 알면 닮은 비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1대 3이면 각 변의 길이가 하나가 A야? 그러면 하나는 3A야. 하나가 B야? 그러면 3B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닮은 B가 2대 1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길이가 A니? 그러면 닮은 도형은 2분의 1A야.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얘기겠지. 하나가 1대 1이면 얘는 합동입니다. 합동입니다. 그러면 알았어요. 여기 삼각형이 지금 닮아 있다라는 거를 알겠어요. 닮은 도형이에요. 그러면 길이는 몇 대 몇으로 이제 비율이 성립되는데 그러면 각도는 어떻게 돼요? 각도는 다 똑같습니다. 무조건요. 무조건요. 얘 경우에는 또 직각이네. 그래서 대응 각은 무조건 같다. 닮은 도형에서 각은 무조건 똑같이 간다. 요거를 기억을 해둬라. 자, 정리했습니다. 닮은 두 도형이 있는데 걔는 일단은 평면 도형만 먼저 배웁니다. 대응변의 길이 B, 이게 닮은 B입니다. 얘는 무조건 일정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각은, 대응각의 크기는 무조건 같습니다. 예제 1번 풀어봐봐. 시작. 이거 풀고 밑에 매스 스토리 읽으세요. 닮아있는 입체 도형은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되면 똑같아 얘들아. 똑같아. 아까는 평면 도형이니까 길이비가 뭐였어? 변의 길이의 비였잖아. 대응 변의 길이비. 얘는 이 변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여기 있는 거를 얘를 모서리라고 불러. 그러니까 모서리의 길이비가 되지 않겠니? 얘가 모서리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야. 삼연체는 이렇게 씁니다. 위에 있는 꼭지점 먼저 써주고요. 짝대기 한 다음에 밑에 있는 삼각형 이 도형을 써줍니다. 그래서 삼연체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삼연체 두 개가 하나가 있는 것을 확대해서 3배로 확대를 해서 그렸대. 그러면 얘가 A라면 얘는 3A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B라면 어떻게 돼요? 얘가 B야? 그러면 얘는 3B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C니?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3C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야? 모서리의 길이의 B가 동일하게 우리 평면 도형처럼 동일한 비율을 가지면서 커진다 이 말인 거지. 물론 부피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부피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런데 길이의 B는 지금 A는 A대로 3배, B는 B대로, C는 C대로 다 모두 다 3배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닮은 B로 1대 3으로 닮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모든 변은 1대 3으로 다 닮았다.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B를 우리는 입체 도형에서의 닮은 B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우리가 선분 AB 쓰던 거 있지? 변 AB, 모서리 AB 이렇게 하는 것이 닮아있는 비율로 그대로 쓰인다라는 걸 알면 되고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B는 그 닮은 B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응하는 면은 왜냐하면 입체 도형에서는 얘가 n면체 그러면 그 n개의 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n개의 면은 뭐가 되는 거니? 평면 도형일 거 아니야. 그럼 평면 도형이 서로 지네끼리도 닮은 도형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예제에서부터 볼게.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여기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얘는 삼각형 A-B-C' 이거를 보통 원래는 A'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그냥 A-라고도 많이 해줍니다. 원래는 프라임이라고 읽는 게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가 뭐라는 얘기야? 얘 두 개의 면도 닮았다라는 얘기겠지. 그러면 얘는요. 여기에 있는 요 사각형은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야? 닮은 도형이라는 거야, 얘도. 얘도 서로 닮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대. 그러면 입체 도형도 닮았고 각각의 면도 닮아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닮았나 보니까 얘는 4고 얘는 8이야. 1대 2로 닮아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뭐가 되고? 닮은 비. 그 다음에 또 뭐가 돼? 모서리의 길이비. 길이비도 1대 2.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됐니? 그래서 닮은 비, 길이비, 대응하는 면은 닮았을 때 누구랑 닮았냐 그거를 써주면 되는 거겠지. 이해됐지? 별로 어렵지 않지?
자, 얘들아, 얘 박스 쳐놔.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자꾸 애들이 잊어버려. 근데 얘가 참고라고 나와 있는데 참고가 아니야. 지금 중요한 게 다각형이나 다면체의 경우에는 대응하는 선분의 길이의 비가 닮은 비가 되거든? 근데 여기부터. 원이나 원이나 구의 경우 반지름의 길이 비가 닮은 비가 됩니다. 반지름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반지름. 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반지름이 커지면 지름도 커지지,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이 길이비가 반지름의 길이비로 간다라는 것. 원이나 구일 때, 곡선이 있을 때.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라. 얘가 나중에 길이였나? 반지름이었나? 문제가 잘 안 나와. 문제가 잘 안 나오다가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 둔해지는 거지. 그러다가 문제가 딱 튀어나오면 지름이었나? 반지름이었나? 헷갈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니? 분명한 건 닮은 비를 반지름으로 해주겠다. 이거 기억을 하세요. 자, 항상 닮은 두 도형이 있을까? 아까 초반에 얘기를 했습니다. 도입부 할 때. 원, 항상 닮았고요. 정다각형, 항상 닮았습니다. 정다각형은 뭐야?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팔각형 이런 거 있지? 전부 다 닮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 원이나 구 닮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원은 다 닮았고 모든 공 모양은 다 닮았어. 그 다음에 또 수업하기 전에 살짝 얘기해 준 것 중에 정다면체 닮았습니다. 그치? 정다면체, 정육면체. 정다면체 얘들아 몇 개 있니? 정다면체는 이 세상에 5개밖에 없습니다. 이름 얘기해 봅시다. 현우 아는 거 얘기해봐. 정다면체 뭐 있어? 정육면체랑 정사면체 있으니까 그거 말고 또 3개 얘기해 봅시다. 아무거나 아는 거 얘기해. 몰라? 기억이 안 나? 예, 1-2 배울 때 큰일 났군. 자, 재석이 뭐 있습니까? 12년째? 맞아요. 정 12면체. 이렇게 쓰겠습니다. 헷갈려서. 왜 헷갈리는지 알 거야. 그 다음에 주하. 정팔면체. 정팔면체 있습니다. 정팔면체. 어떻게 생겼어? 나머지는 그림을 안 그리는데 얘는 그림을 그립니다. 사각형을 그리세요. 피라미드 모양처럼 점 하나 찍고 선 4개 그리고 점 하나 찍고 선 4개 그리겠습니다. 끝이야. 이렇게 생긴 거. 그치? 피라미드 모양이 위아래로 있는 거. 정팔면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경준이 뭐 있어? 정20년째? 그렇지. 잘했습니다. 정 20면체. 20이랑 10이랑 헷갈려가지고 이거 쓸 때는 일부러 내가 한글로 안 쓰고 숫자로 많이 써줍니다. 얘는 다 정다면체는 이 5개밖에 없어. 이 5개가 그냥 유일한 거야. 얘밖에 없거든. 그래서 정다면체 할 때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이 5개는 모두 다 닮음입니다. 무조건 다 닮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지? 그 다음에 주온 정다면체라는 게 있거든. 주온 정다면체 그냥 나온 김에 그냥 너희가 안 배울 거야 아마. 근데 살짝 얘기를 해주자면 뭐냐면 준 정다면체는 끝에 얘를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자르는 거 있지. 자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자를 수 있겠지? 얘도. 그래서 끝에 일정한 모형대로 잘라준 거를 우리는 준 정다면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것도 알아도. 그런데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정다면체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항상 닮음이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똑같은 부채꼴은 무조건 닮음입니다. 생각해봐. 여기 그림이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그릴게. 각도가 만약에 30도야. 그러면 내가 몇 개의 부채꼴을 그리더라도 무조건 닮음입니다. 그렇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밑각의 크기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은 어때? 이등변 삼각형은 이런 말이 들어갈 필요가 있니? 그냥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이등변 삼각형. 밑각의 크기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은 뭐든지 밑각이 같잖아요. 그치? 이해가 되니? 그래서 변의 길이가 같고 여기다가 얘 하나 있으면 내가 그리는 거야. 얘가 4, 얘도 4, 얘는 만약에 뭐 30도, 그 다음에 여기를 그려줬어. 그러면 얘가 4, 그 다음에 얘도 4, 그 다음에 얘 30도, 얘 30도. 이렇게 밑각의 크기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은 무조건 뭐라고?
합동이거나 닮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지금 센치까지 줬기 때문에 합동인 거고 이 길이에 센치를 안 주면 뭐가 되는 거야? 닮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그림 요거 잘 이해하세요. 여기에 각은 똑같지. 각은 똑같지. 근데 변의 길이는 어때? 얘는 얘랑 똑같은 거고 얘랑은 다릅니다. 그지? 얘는 얘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된다? 닮음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무조건 닮음입니다. 무조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어떻게 닮았냐면 얘 볼까? 얘 90도지. 길이 똑같지? 그럼 얘 45지. 그럼 여기도 45, 여기도 45, 여기도 45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이즈만 다르고 닮음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닮음이 되는 도형은 어떤 것인가? 기억을 해두시라. 얘 모양, 그러니까 얘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생각을. 얘를 막 외워가지고 막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부채꼴, 막 정다각형, 정삼각형, 막 정면면체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외워줘야 되는 거는 아까 말한 거. 원이나 구는 반지름의 길이가 닮은 비이다. 얘는 외워줘야 됩니다. 예제에서 한번 풀어봐. 자, 이제 두 번째 소단을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야. 삼각형이 어떻게 닮아 있냐. 우리가 그 전에 합동 조건부터 볼게. 확인합니다, 그냥. 합동 조건은 S, S, S. 세 변이 어떻게 되면 주어지면 너희가 지금 전국에 퍼져 있는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한테 똑같이 야, 얘는 6cm, 6cm, 3cm로 삼각형 만들어봐. 그러면은 다 만들 거야.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제대로만 만들었다면 걔는 다 합동입니다. 그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의 삼각형으로 작도를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삼각형은 전부 다 뭐가 된다? 합동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변을 주고 사이에 끼어 있어야 돼.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끼인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변과 끼인각을 알려줬을 때 우리가 삼각형을 그려보면은 똑같은 삼각형을 그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걔는 합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변 하나와 양쪽 끝에 있는 각. 그래서 얘를 양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각 안 돼요. 양 끝각이 주어졌을 때 얘를 삼각형의 합동 조건의 세 번째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된 게 우리가 2학년 때 배운 게 RHS, RHA 해가지고 합동 조건은 모두 다 토탈 5개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닮음 조건으로 넘어갈 건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가는 것도 있지만 다르게 가는 것도 있어. 여기서 합동에서의 S는 뭐가 같았니? 여기서 S는 길이가 같았어. 그 다음에 여기서 A는 각이 같고. 그치? 근데 닮음 조건도 동일하게 SSS 닮음, SAS 닮음 이렇게 있거든? 그런데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S는 뭐가 같은 거야? 길이가 같은 게 아니고 B가 같은 거야. 길이, B가 같다. B가. 그러니까 합동 조건에서의 S는 변의 길이가 같은 거고 얘는 길이의 B가 같은 거지. 그것만 다릅니다. 그러면 나머지 각도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 얘가 없는데요. ASA, ASA 합동 조건이 여기는 없는데요. 자, 얘는 닮음이기 때문에 A 닮음이 되겠지. 대표적인 게 뭐가 되는 거야? 정삼각형. 얘가 60, 60, 60. 그럼 다 닮았잖아. 그런데 정삼각형이든 무슨 이등변 삼각형이든 아무거나 삼각형이든 세 내각의 합은 얼마야? 180도. 그러면 두 개만 같으면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만 같아져 버리면 나머지 A도 180에서 빼버리면 각이 나오는 게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 AA 닮음이라고 하는 것보다 야, 더 줄여. 두 개만 같으면 결국은 되는 거잖아 라고 해가지고 얘를 AA 닮음이라고 합니다. 얘는 뭐야? 각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닮음에서 S는 길이비가 같은 것이고 A는 각의 크기가 같은 것이다. 각의 B가 아닙니다. 길이만 B가 들어갑니다. 그거 알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 거야.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닮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말한 거. 일단 직각삼각형 AB를 그려. 얘가 뭐예요? 여기가 직각이야. 그래? 그러면 A에서 BC의 수직으로 내려 그어주면 얘도 직각이고 얘도 직각이네요. 그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여기 있는 부분 직각삼각형, 파란 부분 직각삼각형, 연두 직각삼각형 3개 나오네요. 3개가 모두 다 뭐다? 3개가 다 닮음이다. 무슨 닮음이다? AA 닮음으로 다 닮음이다.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외워보자. 얘가 내가 말하는 아까 5가지 공식입니다. 5가지 공식.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5가지 공식을 유도해서 외울 것이다. 다시 이제 전체적인 결과를 봤어. 지금까지 내가 뭘 설명한 거냐면 센수하게 있는 것처럼 요약한 것을 뭘 배워야 되는지 간단하게 본 거고, 본격적으로 자, 사이드 변이라고 하고요. 앵글 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글자를 따가지고 합동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SSS만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합동이 나올지 여기에 닮음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한글까지 귀찮아도 써줘야 됩니다. 합동에서는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요. 닮음에서는 길이의 비가 같습니다. 주의하세요. 삼각형의 닮음 조건 3가지가 있는데 SSS, SAS, AA 닮음이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A라면 여기를 A-라고 했는데 A-는 2A랑 같다. 그러면 얘가 1대2로 닮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만약에 얘가 A인데 얘가 3A와 같다. 그러면 1대3으로 도형이 닮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에 끼어있는 각은 무조건 각 자체가 크기가 똑같습니다. 나머지도 똑같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여기 중요한 거 2개만 각이 닮아도 나머지도 무조건 닮게 되는 것이다. 우리 그거하고 똑같잖아. 외심, 내심 이거 찾을 때 뭐라고? 3변의 수직이등분선을 찾아야 되는데 2개만 찾아도 나중에 하나가 거기를 지나가게 된다. 그것처럼 2개만 같은 거를 찾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2개만 각이 똑같아도 얘는 닮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해됐지?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6, 9 하나만 잡으세요. 그럼 얘는 2대3으로 닮았네요. 2대3으로 닮았네요. 닮은 비가 얼마야? 2대3. 씁시다. 닮은 비는 2대3. 선생님 저는 이걸로 할래요. 4, 8. 아 그래? 너는 1대2로 닮았다. 그러면 닮은 비가 얼마야? 1대2로 닮았다. 그럼 너는 각이 여기가 55고 얘가 55인데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요. A밖에 없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작은 삼각형에서 각이 공통입니다. 공통이란 얘기는 변이 공통이면 길이가 같다는 뜻이고 각이 공통이면 각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얘 큰 거. 그러면 여기가 앵글로 하나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AA 닮음이 되는 것이다. 그럼 얘는 몇 대 몇으로 닮았나? 길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문제 풀어봐. 지금 공통인각을 기준으로 AA 닮음이 되나? 이것부터 보세요. AA 닮음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각이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요.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나왔지만 나머지가 공통인 게 있니? 공통각 있어 없어? 이것부터 찾아. 변의 길이를 볼 때에도 혹시 공통인 변 있니? 공통이 되게 편하거든. 각은 공통각 있니?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자, 책에는 도형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 선생님 알려줄게. 이렇게 그리지 마세요. 여기에 있는 거를 좀 더 잘 보려면 얘가 지금 여기 있는 각 B가 공통각이야. 그래서 각 B가 여기 있으면 B를 왼쪽에다가 방향을 잡아줬거든.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아. 여기 있는 거 똑같이 여기 있는 거 똑같이 그렸는데 이렇게 그리면 오히려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네가 잘 안 보이는 애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일단 보세요. 하나는 그대로 그려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각 B고 여기가 공통인 각이죠. 공통이라고 한글로 써줄게. 공통각이야. 그러면 여기가 B가 나오고 여기 공통각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작은 거를 이 모양 축소판으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똑같이 그리는데 작게 그려 얘들아. 이렇게. 그러면 공통각이 어딘가 봤더니 얘도 B라고 여기를 고정시켜줘. 이렇게 고정시켜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음 각을 봅시다. 파란 각. 여기가 지금 얘랑 똑같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위에 있는 거 파란 각 잡아주고 여기도 파란 각으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파란 각으로 잡아준 데가 뭐였냐면 C였어. 그럼 여기다 C라고 써줘. 그러면 삼각형 BCD니까는 나머지가 D가 되겠지?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얘랑 2개가 닮았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잘 보여. 그러면 각 B는 공통. 맞네요. 각 B는 공통이네요. 각 A와 각 C가 공통. 각이 크기가 같다. 그럼 여기서
A 조건 나오고 얘가 A 조건 나온 거지. 그러니까 AA 닮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AA 닮음이면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변의 길이가 나왔다. 얘가 만약에 10이고 얘가 만약에 2였다. 그럼 여기다가 10대 그러면 BD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그지? 만약에 여기가 6이었다. 그러면 얘는 6이고 그러면 얘는 B부터 C까지 맞아? B부터 C까지 얘가 6이구나. 그러면 비례식 써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니? 10대 6 안 맞네. 맞춰야 되겠지? 여기 5라고 할까요? 5? 여기 5? 그 다음에 얘는 2대1로 맞아야 되니까 얘를 2.5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면 맞겠지? 10대 2.5. 그럼 어디가 10이고 어디가 2.5고 어디가 5인지 A, B, C, D를 보면서 찾아가면서 써주기 편합니다. 밑에 있는 도형도 다시 한번 그려볼게. 밑에 있는 도형은 여기가 지금 공통이야. 공통각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커다란 삼각형은 똑같이 그려주세요. 얘를. 그 다음에 A, B, C를 써줍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그려주고 작은 거를 내가 다시 그리는데 이 모양처럼 그냥 얘를 보고 조그맣게 그려 얘들아. 여기가 조금 길고 여기가 조금 짧고 그 다음에 밑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공통각으로 가야 돼. 그러면 얘도 색칠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A입니다. A. 그러면 얘가 긴 변이잖아. 10을 여기다가 10이라고 썼잖아. 그러면 작은 거에서도 얘가 더 기네. 그러면 여기가 5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4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겠고 여기는 D가 되겠지. 논리적으로 찾으세요. 논리적으로 찾으세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게 어떻게 주어졌나 한번 볼게. 자, 15. 10대 5네. 그 다음에 끼인 각, 얘는 사이드인데 앵글이 지금 공통각으로 같다고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8대 4. 그러면 얘도 변의 길이가 나와 있네. SAS 닮음 조건이구나.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닮은 도형이 되는 것이다. 도형 닮은 거를 무조건 그리고 하는 게 훨씬 보기가 편합니다. 못할수록 이렇게 그리세요. 나중에 잘하면 그냥 그대로 책에 있는 것처럼 보면서 해도 됩니다. 밑에 있는 예제 5번 풀어봐봐. 1번 문제 풀이는 공식을 우리가 외운 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풀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공식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커다란 삼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그러면 얘는 4, 얘는 5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작은 삼각형을 하나 똑같이 그려줍니다. 얘가 90도니까 여기다가 90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90도를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얘가 90도니까 여기는 작은 삼각형이지 얘를 D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이 보니까 여기가 공통으로 나와 있네. 그럼 여기 공통 해주시고 얘를 C라고 잡아주면 그럼 여기는 A 각도가 되겠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A부터 C까지의 길이가 얼마였어? 4. 그럼 여기도 4라고 잡아줍니다. 그럼 C부터 D까지 여기는 뭐였어? X.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럼 문제 다 풀었어. 5대 4는 요거 대 요거는 4대 X. 요거 대 요거. 그치? 그러면 5X는 16. X는 5분의 16. 이렇게 비례식으로 자기가 원리대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공식을 못 외웠다. 그럼 도형을 두 개를 이제 풀어놓고 같은 그림으로 큰 거 작은 거를 그린 다음에 B로 풀으세요. B로. 근데 이렇게 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빨리 외우기 위해서 5개의 공식을 암기한 다음에 얘를 보자마자 집어넣으시라. 왜? 얘는 미친 듯이 많이 나올 테니까. 중2뿐만이 아니라 계속 직각삼각형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직각삼각형이 나왔어. 그래? 그러면 내가 보조선을 그어서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미지수 X, Y, H 넣어가지고 내가 풀어줄 거야. 그래서 보조선을 나중에 이거를 많이 긋게 될 거야, 니네가. 그래서 외워주고 풀으시라. 그 다음 페이지 문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110페이지까지 지금 다 풀으세요. 시작.